안녕하십니까. 다문화, 다문화 정책, 다문화주의의 실태를 파헤치고 진단하여 그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려드리는 우리문화사랑 국민연대 팟캐스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문사연 팟캐스트 방송은 여전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우리 PD님께서 2달 동안 아주 경무에 시달리시다 보니까 이 몸이 편찮으셔갖고 잠깐 저희가 쉬었는데, 그 사이에 좀 더 이 내공을 쌓아가지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이제 다문화주의 공정에 이제 태클을 거는 방송, 이제 문사연 팟캐스트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문사연의 브레인 신만섭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안녕들 하십니까? 요새 유행하는 말로. 우리 신만섭 박사님께서 이제 쇼맨십이 많이 자리 잡으셨어요. 원래 쇼맨십이 있어요, 그럼요. 스타입니다. 지금 우리 문사연에서 밀고 있는 스타. 근데 오늘은 이제 1대1이에요. 그동안은 계속 여러분의 패널을 모시고 방송을 했는데, 오늘은 마음 먹고 우리 신만섭 박사님의 이 두뇌에 들어있는 다양한 지식과 정보들을 쪽쪽 뽑아내는 뽑아내십시오, 얼마든지. 그런 시간을 아마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번에 민족주의에 관련한 1시간과 20분에 달하는 아주 요즘 근자에 듣기 힘든 명강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방송 나갔나요? 그 팟캐스트 방송에도 나갔고, 그다음에 조만간 우리 문사연, 그러니까 우리문화사랑 국민연대 홈페이지에 그 동영상 강의가 올라갈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조만간 저희가 또 우리 홈페이지 홍보도 많이 할 건데, 그러니까 간접 광고, PPL도 할 건데, 많이들 좀 들어오셔서 글도 남겨주시고 그 강의 영상도 좀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해서 전번에 올라간 팟캐스트 방송 거기 호평이 많았어요. 물론 이제 지루하다라는 평도 있긴 있었어요. 너무 길다 그런 평도 없잖아 있긴 있었는데, 그렇지만은 정말 요즘 한국 사회에서 논하지 않는 좀 새로운 아주 신선한 시각에 아주 금과 옥조 같은 귀한 말씀이셨다라는 그런 평가를. 어떤 부분이었죠 그때?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아니 박사님이 그러시면 정작 이 만든 사람이 그러시면 그래서 박사님의 어떤 경험과 지식과 그런 또 정체성이 녹아 있는 그런 아주 명강의였기 때문에 그 부분의 어떤 좀 후속 편으로서 또 방송을 만들어 나가면서 최근에 어떤 이슈거리들, 그리고 다문화 정책을 다루면서 또 문제가 되고 있는 대척점에 있다라고 해야 하나요? 유사하다고 해야 할까? 동화 정책에 대한 그런 부분도 같이 좀 언급해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자, 먼저 우리 국민들, 우리 대중들에게는 이런 부분에 대한 정의는 재차 3차 반복을 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도 보면은 민족과 국민의 개념을 자꾸 헷갈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특히 내셔널리즘 하면은 이거 요즘 시대가 어느 때인데 이게 내셔널리즘, 민족주의 말이지, 국수주의 아니냐, 이런 식으로 다문화주의와 다문화 정책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한테 국수주의자, 인종차별주의자 매도하는 가운데 오히려 민족주의를 갖다가 걸고 넘어오는, 그걸 폄훼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민족과 국민의 개념을 다시 한번 좀 민족과 국민 개념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일단 민족주의라는 용어를 갖다 지금 낡은 시대의 낡은 용어로 지금 치부해버리는 그런 경향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한국에.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특히 이제 대학에서 강의를 하시는 교수님들, 민족주의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부정적인 그런 강의들을 하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는 이건 좀 신중치 못한 그런 모습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민족주의, 특히 한국에서의 민족주의를 말할 때는 우리 내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어떤 저 혈통적인 문제라든가 아니면 종족적인 그런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여기서 뭐 다민족 그 혼혈 문제라든가 하는 그런 걸 떠나서 그런 그 의견들을 떠나서 주변국을 갖다 우선 보란 얘기죠. 여기 한국 사람들이 지금 내부에 요 섬과 같은 건 영토에 살다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동해, 그렇죠. 서해, 예. 남해, 바다예요. 삼면이 바다에다가 유일하게 육지로 뚫린 길은 북쪽인데 예. 거기는 휴전선으로 지금 막혀 있어요. 예.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 경제 정치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섬과 마찬가지죠. 네. 저희는. 예. 자, 이러다 보니까 여기 한국에서 사는 사람들이 이런 고립된 그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둔감해요. 근데 적어도 일반 국민들은 그러더라도 정치권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론 선도자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그런 그 인식들을 가지고 있어야죠. 지금 북쪽에 뭐 북방 러시아, 그다음에 우리 서쪽에 중국 있고, 그다음에 동쪽에 일본 있고, 그다음에 남쪽으로는 어쨌거나 해양 세력으로 미국이 지금 저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요. 자, 이런 나라에서 민족주의를 벌인다는 건 민족주의를 갖다가 자꾸 낡은 그 시대적인 그 낡은 개념으로 치부해 버린다는 건 이게 대단히 위험한 일이에요. 예? 일본 지금 보세요. 일본 지금 그 우리처럼 다민족화 합니까? 전혀 그런 거 안 해요. 정부 주도로 안 합니다. 아예 그거 막아버립니다.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 소수민족 55개 소수민족이 있다고 그러지만 중국 정부가 주도를 해가지고 일민족화를 하고 있어요. 중국 일민족화. 예? 자, 이런 나라에서 더군다나 그 두 나라가 우리보다 약소국입니까? 강대국이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지역적 강대국도 아니고 세계적으로 봐도 강대국들이에요. 그렇죠.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예? 그다음에 위에 러시아도 그렇고요. 자, 이런 그 초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있는 나라가 최소한 민족주의라는 그 이념으로 해서 결집력이 없으면, 응집력이 없으면 어떻게 이 나라가 존속을 하겠어요? 예? 그 여기 지금 보면은 제가 하나 인용을 할게요. 조선일보 2009년도 12월 16일자 12월 16일자에 무슨 그 기사가 나와 있느냐면 민족주의적 안목으로 자기 역사를 보는 것은 당연하다. 중국과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도 다 그렇다. 특히 강대국에 둘러싸인 한국은 민족주의적 정서가 있어야 나라를 지킬 수 있고 남북 통일도 이룰 수 있다. 라고 그 미국의 대표적인 한국학 연구자 중에 한 사람인 존 덩컨 캘리포니아 주립대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강대국들이 각축하는 좋지 않은 동네인 동북아시아에서 한국이 민족주의를 벌이는 것은 시기상조다. 아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저는 쭉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교수님들 중에 그 학자들 중에 저런 말씀을 하신 분이 있다면 우리 팟캐스트 한번 모셔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네. 한국 분이 아니시네요. 그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저 오면은 뭐 와서 만약에 저 한다 해도 예. 영어로 얘기를 할 텐데 제가 저 영어 통역은 못 합니다. 아 이게 그림의 떡이네요. 예. 아니 어쨌거나 근데 예, 예. 이분이 지금 저 그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예? 그리고 그 민족주의가 왜 여기 한국에 필요한지 예.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 한국에 있으면 이 안에 있으면 우리 내부 사정을 몰라요. 그렇죠. 바깥에 나가봐야 이 한국 사정이 객관적으로 그다음에 넓은 차원에서의 한국이 보입니다. 예? 지금 너무 여기 한국의 지금 지식인들이 내가 보기에는 자아도취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지금 세계를 갖다 보려고 하고 있어요. 주변 전혀 의식을 안 하고. 예? 이거는 지금 진보나 보수나 지금 똑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예, 아주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또 보면은 그 자도치도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주적인 시각이 결여됐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계속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외국인 범죄라든지 그 네. 다문화적 상황,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해화동의 그 필리핀 도점상 문제만 하더라도 필리핀 대사관의 이의 제기 한 번에 종로구청에 무릎을 꿇어버리는 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 위정자들, 공무원들이나 그 사회 지도층들이 좀 줏대가 없다. 네. 그러니까 자기 검열을 심하게 하고 소위 얘기해서 보면 어떤 노예 근성 내지는 식민지 근성에 쩔어 있다 보니까 내 나라 내 국민을 책임져야 한다라는 그런 절박함이 없다 이들에게는 저는 네, 그런 그러니까 생각을 이거는 하거든요. 지금 이제 민족주의라는 문제가 민족주의 그 개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국가를 어떤 식으로 기본적으로 국가의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 국가의 정체성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국가의 존속, 그다음에 그 안에 살고 있는 국민의 생존, 기본 생존, 이것을 어떤 그 위치에 놔둬야 되느냐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거든요. 예. 네, 그걸 위해서 지금 필요한 것이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사실은 한국에서는 민족주의라고 볼 수가 있어요. 민족주의를 지금 놔서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놓인다는 거예요. 그걸 좀 절실하게 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 특히 지식인들, 특히 대학의 교수님들 자꾸 민족주의, 탈민족주의 하면서 유행 따라가듯이, 예? 어디 서양에서 들어온 그 담론이라든가 그 사조에 유행 따라가듯이 그렇게 해서 말이죠. 자기가 무슨 거기에 큰 정말 그 대변인이냐 되는 듯이 그런 식으로 좀 행동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거기 한 가지 또 드리고 싶은 질문이 그 민족주의는 우리 한국인에게 있어서 더할 나위 없이 필요한 생존 요소다. 네. 말씀을 주셨는데 그 학계에서 아니면 언론 이런 쪽에서 민족주의를 폄훼하는 이유가 우리나라 이렇게 보면 너무 혈통, 그러니까 단일 민족이다 뭐다 해가지고 혈통에 연연하다 보니 외부에 대한 배타성이 너무 강하다. 그러니까 네. 요즘 시대는 그게 맞지 않는 게 아니냐. 네. 그런 부분 때문에 민족주의를 걸고 넘어오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좀 한 말씀 드릴게요. 예. 외부에 대한 배타성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진짜 그렇게 심합니까? 저는 그 다른 나라에 가봤는데요. 물론 프랑스에 있었어요. 프랑스에 있었고 거기 이제 그 프랑스는 이제 그 뭐 외국 사람 많죠. 예. 그런데 제가 프랑스에서 느꼈을 때 외국인으로서의 프랑스, 저도 사실 거기에 좀 그 살기가 불편했습니다. 프랑스가 외국인들이 많고 그다음에 국제적인 그런 위상의 국가이고 상당히 좀 그 외국인에 대해서 뭐 개방적인 뭐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죠. 실상 그렇지도 않은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국인인 내가 거기서 사는데 사실 그렇게 편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한국에서는 말이죠. 지금 한국에서 그 외국인을 대하는 태도, 그다음에 외국에 대한 자세, 다른 나라에 대한 자세 보면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온정적이에요. 우리나라처럼 과연 이렇게 온정적인 나라가 있을까? 아시아에서도 몇몇 좀 개발도상의 국가들, 그런 나라들을 빼고는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외국에 대해서 굉장히 온정적이고 굉장히 친 외국적인 예.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단순한 예를 들어보자고요. 외국인들 여기 오는데 외국인들 한국에 들어왔을 때 그들이 영어로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어디 모르는 길을 갖다 묻습니다. 그럴 때 한국인들이 퉁명스럽게 대하는 거 봤습니까? 뭐 예? 퉁명스럽게 대하는 그런 것보다도 일단은 영어가 되는 사람들은 영어로 응대를 하지만 영어를 응대를 하는데요. 그렇게 예. 딱딱하게 대해주느냐고요. 굉장히 친절하잖아요. 없는 얘기까지 다 해주잖아요. 이거 저도 그런 경우 많이 봤어요. 예. 저쪽에서 질문하지 않은 얘기까지 그냥 두세 배 예. 덤으로 보태서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뭐 영어가 안 되면은 영어가 안 되면은 그 손짓 발짓이라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예. 그냥 그 애쓰는 모습 보십시오.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 외국인들 앞에서 왜 우리가 정말 그 외국에 대해서 배타적이라느니
그다음에 폐쇄적이라느니 그런 말들을 갖다가 왜 그렇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한국 정부에서 계속해서 외국인에 대해서 뭐 외국인 여기 들어오는 외국인에 대해서 미소와 그다음에 어떤 그 융화적인 모습, 친절한 모습 그런 모습을 보여라 하는 식으로 캠페인을 벌려요. 저는 이런 나라 못 봤습니다. 예? 프랑스에 있었지만은 거기 지하철이요. 지하철 타면은요 불어밖에 안 나와요. 예? 국제적인 도시라는 세계적인 국제적인 도시라는 파리 지하철 들어가 보세요. 거기서 안내 방송 없습니다. 그다음 지방에 있는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불어밖에 안 나와요. 영어, 중국어, 뭐 그 옆에 있는 그 옆 나라 독일어 안 나옵니다. 한국처럼 이렇게 친절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외국에 대해서요. 예? 저는 그래서 지금 그 질문하신 그 내용, 한국이 외국에 대해서 상당히 배타적이고 뭐라고 할까요? 폐쇄적인 그런 그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상당히 좀 너무 그들에 대해서 좀 과잉적 그 친절을 베풀어주고 될 수 있으면 너무 심할 정도의 오버를 할 정도의 지금 개방적인 자세를 갖다가 취하고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면서 네. 한편 또 생각해 보면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님들한테는 굉장히 잘 대해준 전통이 있단 말입니다. 네. 우리 조상들도 그랬고 우리도 그랬고 그런데 여기서 정주해서 산다. 네. 그런 데 있어서는 또 입장이 어떠했나라는 생각도 들긴 들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우리 그 주변의 선배들이나 어른들 말씀 들어보면 과거에 그냥 무전 여행도 가능했다 우리나라가. 네. 그런 정도로 안전했고 네. 인심이 좋았다. 네. 외부인에 대해서도 실제로 저도 그런 기억이 있었거든요. 어렸을 때 보면은 어린 아이들을 갖다가 우리 집 자식이 아닌데도 마치 내 집 자식인 것처럼 뭐 잘못하면 뭐 혼찌검을 내주시기도 하고, 예, 요즘 말로 그렇죠. 표현하면 좀 오지랖이 넓은 경우들이 있는 네.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은 관심들이 있는 거고. 그게 흔한 모습이었죠. 한국인들의 예. 저 그 이웃 공동체에서 볼 수 있는 흔한 모습들이었죠. 예. 근데 그게 손님으로서 한국을 오기에는 좋지만 정착하기에는 좀 배타적이고 좀 어렵다. 요런 근데 데에 대해서는 정착은요. 어떨까요? 예. 정착은 우리가 사실 그동안에 그 정착이란 경험이 없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여기서 정착해서 산다는 것 그 경험이 없었어요. 예, 예. 뭐 소수, 음. 극소수 예외를 제외하고는 예? 외국인들이 여기서 뭐 그 공모로 해서 아니면 예. 사업적인 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여기 좀 뭐 정착을 한다든가 예? 그것도 일정 한시적으로 그런 경우는 있었어도 아예 여기 국적을 바꿔서 여기에 들어와서 정주를 한다는 그러니까 우리 그 국적으로 바꿔서 정주를 한다는 그런 그 경험들은 우리가 사실 없었어요 이때까지는 대규모로 그렇게 본격적으로 그렇죠. 본격적인 그런 정주 경험은 없었거든요. 예. 예,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예. 보면 요즘에 그 다문화 정책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는 아무래도 정책적으로 그 대량 이주 네. 예, 그런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근데 그 정착 문제는요. 그 정착 문제부터 다시 좀 따져봐야 돼요. 예? 정착을 여기서 한국에 외국인을 여기에 하는 정책을 지금 쓸 거냐 말 거냐 그 문제는요 국민에게 물어보고 그 다음에 어떤 정치적인 수순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좀 그 여론 수렴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나중에 최종 결과가 나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그런 과정도 밟지도 않고 무조건 정착하는 외국인에 대해서 뭐 불친절하다, 그다음에 배타적이다, 폐쇄적이다 이런 말을 하는 자체가 이건 순서가 뒤바뀐 거죠. 네. 왜 그 정착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정착에 대한 경험이 없는 나라예요. 그리고 정착의 경험을 갖다가 하지 못한 국민들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국민에게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정착을 갖다가 외국인의 정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국민들에게 그렇죠.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찬성인지 반대인지 왜 찬성인지 왜 반대인지 충분한
의견 수렴과 토론과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정치적으로 의견 수렴을 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판단을 한다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야죠. 그런데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무조건 정착하는 외국인에 대해서 혐오적이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제가 생각을 해도 네. 외국 노동 인력을 수입을 할 때 네. 그 해당하는 업종에서 내국인 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웠다라는 걸 입증을 해야 외국 노동자를 수입할 수 있게끔 그렇죠.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국민에게도 왜 우리가 다문화 정책을 시행을 해서 네. 외국의 이주민을 받아야 하고 또 외국 노동자들을 받아야 하는가, 네. 국제 결혼을 이렇게 장려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그 필요성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예. 사전에 이루어져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사전에 하라는 것이 여기 문사연의 주장이에요. 그렇죠. 예? 무슨 외국인 혐오니 그런 입장이 아니란 말이죠. 왜 정책을 그런 저 아주 필요하고 중요한 정책을 국민의 동의도 없이 왜 일방적으로 좀 약간 시행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그 외국인 혐오라고 좀 그런 식으로 좀 약간 덮어 씌우느냐. 예. 그러니까 대단히 잘못된 거죠. 예. 그래서 보면은 그 어떻게 보면 정부 정책의 실패인데 그러니까 산하 제한을 갖다 너무 무리하게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산업 구조조정도 실패를 했고 네. 그러니까 이런 그 어떤 정부의 정책의 실패를 결국은 그 해외에서 그 다문화 정책이라는 명목하에 인력을 대거 들이고 네.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냥 결국 우리 그 국민 사회 한국 사회에 떠넘기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만 그러니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어떤 면에서? 그 전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산하 제한 정책도 그랬고 그다음에 그게 지금 좀 약간 실패로 돌아가서 다시 이제 그 인구 부족 이유를 들으면서 외국인을 여기에 지금 그 유입시키는 그 정책도 그렇고 지금 보십시오. 그걸 하는 그 주체가 누굽니까? 정부가 지금 하고 있어요. 정부와 그다음에 위에 상부 그 엘리트층들이 지금 그걸 갖다 주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 저 정책을 달리하면서도 또 그런 행태를 합니다. 예? 그것도 지금 보십시오.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산하 제한 정책이라는 극단적인 정책을 썼어요. 그랬다가 이제 그게 안 되니까 다시 전혀 지금 생소한 외국인 유입 정책, 그것도 대량으로, 그것도 다문화 공존이라는 이름으로, 예? 동화 정책도 아닌 다문화 공존이라는 아주 극단적인 정책으로 누가 펴니까? 국민들이 그걸 동의를 했습니까? 정부와 소수 엘리트층들이 그걸 갖다 주도를 하고 있단 말이죠. 예?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빠진 것은 국민 동의예요. 예. 과거에도 그랬고 오늘날도 그랬고 그것도 특히 극과 극으로 완전히 시계추가 극에서 극으로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그 정책들을 쓰고 있어요.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거죠. 저도 참 거기 네. 말씀에 동의하면서 좀 민족주의에 대한 얘기를 하다 이제 이렇게까지 네네. 조금 그 가지를 쳤는데 네. 그 민족주의를 배격하는 학자들이나 언론인들이 네. 저는 그 좀 쉽게 얘기하면 그런 사람들 꼴통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네.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들은 변해요. 네. 생각도 변하거든요. 근데 우리 조상들께서 예를 들어서 다양한 민족과 또는 네. 인종이 아니 뭐 다른 이 여타 이제 그 외부 세력들이 섞이는 편이 더 유익하다 국가적으로라고 판단했었으면 그렇게 했었을 거예요. 네. 근데 우리 그 한국인들도 마찬가지죠. 저 개인적으로도 얼마 전까지 다문화를 찬성하던 사람이었어요. 네. 그래요? 그래요. 또 다문화 처음 찬성 알았네. 그 러브 인 아시아 보면서 막 흐뭇해하고 말입니다. 네. 역시 좀 잘해줘야지 우리가 막 그러던 사람이 2년 전까지. 근데 제 주변에 대부분이 그 지금은 다 이제 그 다문화 비판론자들이 다 됐습니다. 대부분 다 다문화를 찬성하고 국가가 우리 그 이 집단이 필요로 한다라면은 해야지 다문화 해야지 다들 그렇게 지지를 했었단 말이죠. 이게 무슨 네. 얘기냐면은 지금 그 학자들이 그 우리 그 한국 사람들은 민족주의에 빠져가지고 이 혈통을 중시하면서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걸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를 다 지금 시스템 말로 엿먹이는 거예요. 우리 네. 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필요하다라면은 이게 정답이라면 그렇게 갑니다 사람들은. 그러겠죠. 근데 지금 우리 문사위원도 그렇고 상당수 이제 많은 시민들이 이렇게 깨어나시면서 이거 정답이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계신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 앞에서 당신들은 핏줄이 어쩌고 저쩌고 그거밖에 중요한 게 없지 하면은 우린 딱 해줄 얘기가 이거죠. 이 꼴통. 너나 핏줄 운운하겠지. 우린 그런 사람 아니었어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솔직히. 다시 한번 제가 또 반복성 얘기를 해야겠는데 우리나라 학자들이 지금 대중들에게 말이죠. 거의 그 대중들을 한 수 아래로 보고 그렇죠. 그 대중은 물론 거기에 못 배운 사람도 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있고 여기에 인지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대중들은 어쨌거나 면면이 그래도 그 감정들은 있어요. 예? 그다음에 자기가 생활하는 가운데서 직접 부딪히면서 절실하게 느껴오는 그런 게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그런 그 다양한 그리고 그 대중들 속에는 또 그 지금 주장하는 그 다문화를 주장하는 그런 지식인들 말고 다른 지식인들도 또 거기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다문화를 주장하는 지식인들은 그 대중들을 갖다가 한 수 전부 그냥 뭉뚱그려서 한 수 아래로 보면서 예. 자기들이 마치 문명을 전파하는 과거 서양 그 제국주의자들이 제3세계 들어갈 때 말이죠. 어떤 명분을 가지고 들어갔습니까? 예? 영토를 갖다가 점령하고 할 때 그들이 그냥 그냥 무력만 가지고 들어갔습니까? 문명 전파라는 그런 그 핑계를 들고 들어갔어요. 예. 예? 그랬죠. 예, 모르는 사람들한테 어리석은 사람들한테 우리가 먼저 깨달은 그리고 수준 높게 달성한 그런 문명을 갖다가 당신들에게 전파시켜 주겠다. 당신들에게 보급시켜 주겠다. 그런 명분으로 해서 들어갔거든요. 근데 마치 지금 현재 다문화 그다음에 민족주의에 대해서 그 상당히 그 혐오감을 그 주입을 하는 그런 그 학자들께서는 내가 보기에는 거의 그 서양인들의 문명 전파, 예? 대중들에게 모르는 그 대중들에게 깨우치지 못한 대중들에게 문명 전파를 하는 그런 수준으로 지금 보고 있지 않는가? 예.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한국 사람들이 이제 대학 졸업자가 많단 말이에요. 대학 졸업 이상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 나름 그런데 차라리 전 진보 보수 다 마음에 안 들어 합니다. 네. 개인적으로 아마 아실 거예요. 제 성향 아시는 네, 분들은 이 가짜 보수의 짝퉁 보수의 입진보. 저는 이제 그런 식의 우리 표현을 문사위는 합니다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렇죠. 진보 보수 그 가리는 사람 없습니다. 그 구별지는 사람 없어요. 예. 우리 그 진영 논리 싫어합니다. 예, 하는 양쪽 다 학을뗀 사람들만 있기 예. 때문에 근데 그 아직 객관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보수 쪽에서 애도 안 낳잖느냐, 그 다음에 공장 돌려야지. 이래서 우리가 뭐 수입하고 지금 다문화 정책 지지한다 이런 사람들은 차라리 말이 돼. 그럼 정말 왜 애를 안 낳나, 그리고 왜 이 공장의 인력이 부족한가 한번 풀어보자. 라고 하면은 글쎄요 대화에 응해 줄진 모르지만은 일단은 여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인권이 어쩌고 저쩌고 평등이 어쩌고 저쩌고 국제화의 뭐 가치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한국 사람들은 인종차별하고 소위 얘기하는 이런 입진보 이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네. 진짜 꼴통들이에요.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렇지. 그런 사람들한테는 우리 역사부터 이 걸고 들어가 가지고 우리 민족이 원래 그렇게 꼴통이었냐, 그렇게 이 스펙트럼이 적은 조상들이었고 민족이었느냐, 이 정체성부터 파고 들어가는 그런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오늘 이 순서도 마련을 한 건데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저 말을 좀 자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 내가 또 한마디 할게. 예. 그 지금 뭐 입진보 말씀하셨으니까 좀 한마디 하는데 인류 역사는요. 예. 어떤 명분을 먼저 걸고 명분 때문에 역사가 변한 일은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신 말씀이세요. 예. 역사라는 것은 특히 인류 역사라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필요에 그렇죠. 의해서 그다음에 예. 변화를 합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보수 진영 같은 경우에 예. 저도 보수 진영 그 논리에 찬성 안 합니다. 예. 뭐 출산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노동력 부족 문제로 해서
외국인들을 갖다가 여기 유입시켜야 된다 예, 예. 하는 어쨌거나 그들은 그래도 그런 그 필요성의 명분을 갖다 들이대고 있어요. 예, 예. 필요라는 그렇죠. 필요라는 그 명분을 들이대고 있는데 지금 소위 입진보라는 분들은 진보라는 양반들은 그런 그 필요에 의한 명분이 없어요. 뭐 그들이 저 주장하는 걸 보십시오.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그들이 주장하는 아유 머리 네? 아픈데 구호가 또 뭐예요? 얘기하려면 머리 예. 아픈데 지겨워요 진짜. 뭐 좋은 말이에요. 인권, 평등. 그러니까 그거는 인류 역사를 움직이는 필요 부분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건 그 다음 얘기죠. 예. 물론 그게 그 부정적인 요소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은 정작 필요 인류 변화를 갖다 추동한 소위 패러다임 시프트를 갖다가 추동해온 그 요인은 필요성입니다. 그렇죠. 예. 예, 아니 좀 보면은 그 지금 입진보들 이 양반들 그러니까 양쪽 다 어쨌든 다문화 정책 추진한다는 데 있어서 문제는 있는데 좀 더 전 중증이라고 생각되는 쪽이 과거 우리 그 모화 사상 네. 해서 성리학적인 어떤 소중화를 자처하면서 그 병자호란 그다음에 뭐 정묘호란 양대 호란을 야기시킨 그래서 그 백성들의 핏값으로 결국 그 전쟁을 마무리 짓고 말았지 않습니까? 아니, 그 이전에도 그랬고 이후에도 그랬고 꼭 그것이 오늘날 21세기에 재현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어떤 삶과 네. 우리 자식 세대의 미래가 아니라 자신들의 이상에 우리를 다 제물로 갖다 바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건 바로 맞는 얘기예요. 예, 그거 생각하면요, 진짜 가서 한 대 뒤통수 한 대씩 갈겨주고 싶어요, 솔직히. 뒤통수 갈기면은 저 법에 걸립니다. 그죠. 근데 예전에 우리가 역사 배우면서 예. 왜 우리 조상들을 폄훼했습니까? 그때 당파 싸움이니 뭐니 뭐 그 입에 발린 양반 선비. 이제 네. 지금 이제 돌이켜서 나이가 들어서 배워 보니까 아 우리가 잘못 배운 부분도 많고 우리 조상님들이 참 훌륭하시 위대하신 부분이 있다라는 걸 이제는 알게 됐습니다만은 네. 그런 부분 참 싫어했잖아요. 모화 사대주의 사상. 네. 근데 지금 또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예. 모화 사상이죠. 그렇죠. 새로운 모화 사상. 이번엔 이번에는 이제 서양입니다. 유럽에서 예. 유럽에서 온 모화 사상입니다. 예. 그래서 예. 정말 그 얘기가 사실 하고 싶었어요. 네. 했는데 그러면은 그 민족과 국민의 개념 네. 이게 이제 국민까지 들어가서 네. 이게 보면은 이게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다양한 국가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떤 정체성이라든지 우리 현실적인 모습보다는 그 해외의 다양한 그런 모습들 예를 들면 저 다민족 국가들도 있어요 사실 네. 있긴 있다 보니까 그런 거 보면서 그걸 다민족 국가들이 있긴 있는 게 아니라 또, 예 사실은 지구상의 다민족 국가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예, 대부분이고 90% 이상은 다민족 국가예요, 사실은. 예 그 한국과 같은 경우, 그다음에 일본 사실 좀 저 지구상에서 저 예외적인 케이스긴 하죠. 좀 물론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왔죠. 유럽에도 있어요 그런 나라가. 예.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폴란드 그렇습니까? 예, 폴란드도 우리하고 비슷한 그런 그 어. 단일 민족을 유지를 해왔어요. 독일도 뭐 최근까지는 그랬고요. 예, 근데 예. 북구 유럽 국가들 같은 그렇죠. 경우도 좀 그런 대체로 이제 그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독일 저 위쪽 예 독일을 시작으로 해서 그 위쪽들은 대체로 좀 그 혈통적으로 좀 단일성을 유지해 왔다고 예.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쪽으로 갈수록 남쪽으로 좀 갈수록 이제 보면은 혼혈이 됐고. 그 혼혈이 돼 북쪽으로 갈수록 네. 좀 이 뭐라 그럴까 좀 균일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네. 드는데 근데 그런 이제 다민족 국가들 어떤 예들을 보면서 우리 한국에서의 어떤 그 국가 형성이 네. 다문화 정책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문제될 것이 없다. 이제 그런 견해들도 있단 말이죠. 네. 라고 하면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국이나 뭐 이웃의 일본이나 뭐 이런 폴란드 같은 나라는 굉장히 희귀한 케이스고 네. 뭐 심지어 어떤 분들은 우리 한국은 그 중에서 한국은 유네스코 국제 무형자산에 등록을 해야 한다. 그런 그렇죠. 얘기도 이 단일 있을 민족 정도였는데, 단일 민족성을 뭐 무형 문화재에 등록을 해야 된다, 등재를 예. 해야 된다, 등재시켜야 된다. 근데 예를 들어서 너무 흔한 케이스를 보면은 네. 그러니까 일반적이니까 그런데 너무 또 희소하다 보면은 그거하고 빗댈 만한 어떤 그 정당한 그 견해가 없다라면 그 가치를 미처 모르는 경우들이 또 있는 것 같단 네. 말입니다. 라고 하면은 그 민족과 국민의 개념이 있어서
그 우리나라가 앞으로 다민족화 된다라는 것이 이게 가치가 있고 명분이 있는 건지. 아니 단적으로 얘기를 해서 자 지구상에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민족 국가가 대부분이에요. 예. 90% 이상의 저 다민족 국가거든요. 그럼 그 다민족 국가 대부분인 건 일반적인 보편적인 현상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희귀한 희소한 이 저 단일 민족성 이거는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구적인 차원, 세계적인 차원에서도 그 인문학적으로는 네. 일단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오히려 그게 저 더 가치 있는 거 아니에요? 보존을 해주는 것이 예. 세계적인 차원에서는 이것을 갖다 전부 그냥 다른 나라도 그러니까 다른 나라도 다민족 국가니까 여기도 그냥 다민족 해버려라. 이렇게 하면 사실 저 지구 차원에서도 좀 심심하잖아요. 아 이거 굉장히 네? 또 어떻게 보면 예. 그 새로운 발상이시네. 아 그렇지 예. 않습니까? 뭐예요? 그 천연기념물 예. 국가 천연기념물을 갖다 왜 그걸 지정을 합니까? 희귀하니까 지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반도 주변을 다 네. 두르고 철책으로 이거 네. 보존지대 해가지고 뭐 철제까지는 그 할 필요는 없죠. 그렇게 되면 예. 정말 그야말로 예. 야 지네들 뭐 하는 거냐? 예. 완전 지네들끼리 그냥 울타리 치고 지네들끼리 살자는 얘기냐? 그건 아니죠. 예. 그것도 시청자 청취자들께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말이죠. 뭐 민족주의를 갖다 지정한다고 해서 무슨 철책을 두르고 그렇게 살자는 얘기 아니에요. 예. 예? 여기 저 동해, 서해, 남해, 휴전선은 철조망으로 돼 있으니까 나머지 그 세계 바다로 연해 있는 곳을 갖다 다 그냥 목책으로 둘러쳐 가지고 둘러쳐서 그렇게 울타리 치고 살자는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예? 교류를 하되 여기에 이렇게 정주를 해서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들어와서 정주를 하는 이런 게 다민족 국가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건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예. 이미 그건 90% 지구상 90%의 다민족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과거에도 있었고 예. 예? 실질적으로 충분히 예를 들려면 얼마든지 예를 들 수 있는 그런 입증된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중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예. 오히려 지금 다민족 국가들은 한국의 이런 단일 민족성에 대해서 부러워할지도 모릅니다. 차라리 저랬으면, 차라리 한국과 같은 그런 그 단일 민족성이었으면 그래도 우리가 이런 그 분란이라든지 이런 어려움은 겪지 않을 텐데 하고 아마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국가들이라든지 그다음에 동남아에서 지금 내전을 겪고 있는 그 민족 문제로 해서 내전을 겪고 있는 나라들은 전부 나는 그런 심정이라고 봐요. 예. 심정일 거라고. 저도 그 말씀에 동감을 하는 게 정말 희소하다는 거는 가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근데 어떤 분들이 그 다문화 정책을 지지하시니까 다문화 센터에 뭐 계시고 그런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포럼에서 우리 한국인들도 뭐 다문화고 다 이주민들의 자손이고 뭐 우리 뭐 민족이 단일 민족이라고 하는데 그런 근거가 어디 있느냐, 다 섞였지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지금의 그 이민 많은 이주민들을 받아들이는 거를 그 다문화화하는 거를 정당시해요. 근데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한편 어떤 생각했냐면은 니들이 다문화를 알아? 그런 얘기를 한번 하고 싶었던 게, 역사를 이렇게 공부하고 쭉 보다 저도 보면 그래요. 저도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예. 니들이 다문화를 알아 진짜? 그러게. 아니 그 수천 년, 수백 년에 걸쳐 그 사람들이 유입이 되고 섞이면서 하나의 용광로에 융해되는 과정이 얼마나 많은 피바람이. 그렇죠. 그죠? 그 과정에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렇게 해서 단련이 된 결과가 오늘날 이 단일 민족성이란 그렇죠. 말이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그래서 참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비극이, 그러면 죽음이, 피바람이 녹아서 그걸 그 조개가 잉태해가지고 이제 진주가 되기까지 해서 나온 이 어마어마한 그 아름다운 이 보석이 우리 어떤 문화, 우리 그러니까 민족성 그나마 한국은 그렇게 해서 다문화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초창기에 그렇게 여러 갈래의 종족들이 여기 한반도로 유입이 됐겠죠. 예. 한반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주 일대 고대사에서 예. 거기 만주 일대 이제 정착을 했었고 그 이전에는 뭐 바이칼 이쪽에서 왔다는 그런
그 견해도 있고 역사적으로 자 거기서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해서 여기까지 들어왔습니다. 한반도까지 들어왔어요. 그 뭐 한반도에 여러 그 갈래 사람들이 들어왔겠죠. 북방에 여러 갈래 사람들이 들어왔겠죠. 그리고 또 뭐 이따금씩 뭐 남방에서도 조금 들어왔겠죠. 하지만 그렇게 해서 여기 들어온 사람들이 오랜 시일 동안 용왕록 속에서 벼려지고 용해되고 예. 해서 오늘날 1000년 이상 예. 지난 오늘날 하나로 이렇게 동화가 돼 버렸어요. 예.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렇죠. 하나로 동화가 됐다는 사실. 예. 그런데 다른 다민족 국가들을 보란 말이죠. 세계 지금 90%의 다민족 국가들이 이런 그런 그 과정 우리와 비슷한 과정을 겪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는 아직까지도 그 용해가 안 된 상태로 계속 저렇게 싸우고 있단 말이죠. 지금도 치고받고 하고 있단 예. 말이죠. 그 아직도 우리의 그런 그 결과물이 나오지를 않고 네, 우리의 한 저 중간쯤 되는 우리가 이때까지 역사적으로 걸어온 길에 한 중간 정도의 과정을 갖다가 다른 지금 세계 다민족 국가들이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아직도 하나로 녹아들지를 못하고 저렇게 싸우고 치고받고 내전 일으키고 몰라요. 저게 저 나중에 우리처럼 이렇게 하나로 녹아들지 어떨지 영원히 저렇게 저렇게 싸우면서 갈지. 예. 아마 그런 위험한 길을 왜 걸으려고 그럽니까? 어느 한쪽이 주축이 돼서 자리를 잡게 되면 나머지들은 포기하겠죠. 네. 그럼 근데 그 안에 뭐 흘린 피들은 네. 아마 그런 그 대가로서 아마 남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다문화주의자들이 지금 진짜 지금 그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무슨 뭐 저 그 고대 시대에 그다음에 뭐 삼국 시대 이후에 격변을 통해서 뭐 여기 사람이 들어왔느니 뭐 여러 갈래로 들어왔느냐 하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오늘날 그들이 하나로 이렇게 녹아드는 과정 이게 얼마나 어려운 과정이라는 거. 예. 그다음에 그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로 녹아들었다는 거. 그렇죠. 이게 중요하다는 그걸 갖다가 정확하게 주목을 해야 돼요.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 예. 그 역사를 통해서 얻은 이 귀한 진주, 예. 그 결실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말이죠. 그 다시 지금 그 벼려진 예. 그 용해된 예. 하나로 용해된 이 결정체를 다시 부셔가지고 예. 옛날 상고사 시절 그 시절로 지금 다시 돌아가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다시 그렇게 해서 여러 민족 여러 종족들 여기 들어와서 싸움판 벌리고 그렇게 해서 한 몇천 년 가야지 또 하나로 예. 용해가 되는 그런 과정을 지금 다시 시작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근데 또 그걸 제대로 현실적으로 짚어보자면 그나마 수많은 피를 흘린 가운데 우리 저 어떤 민족이 형성이 됐겠지만은 그나마 그 90% 이상이 그 계통들이 비슷했어요. 그래서 비슷했죠. 북방 쪽에서 대부분. 더군다나 오늘날과 같지 않고 옛날에는 고된 교통수단이라든지 이동 그렇죠. 수단이 그야말로 열악했지 않습니까? 예? 비행기가 있었습니까? 무슨 기차가 있었습니까? 오늘날 같은 이런 고속 배들이 있었습니까? 마음대로 그렇게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조건이 돼 있지를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들어와서 충분히 녹아들 수 있는 그런 그 여건이 충분 조건이 돼 있었다 그렇죠. 돼 있었다 얘기죠. 근데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제 이질적인 문화나 네. 그런 그 다른 인종들까지 이렇게 포용을 하자. 그러니까 뭐 동남아시아 쪽이라든지 뭐 서남아시아 쪽, 뭐 서양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겠습니다만은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지금 다문화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좀 책임을 방기하는 우리 사회에 대한 또 미래적인 비전 네. 그리고 우리 이제까지 가지고 왔던 어떤 가치에 대한 이런 걸 갖다 너무 그냥 순식간에 그냥 묵살하고 네. 그냥 그 외면해 버리는 듯한 아주 무책임한 모습. 물론 거기에는 이제까지 저희가 팟캐스트 방송을 통해서도 얘기했었습니다. 돈이라는 부분, 네. 이권이 걸리는 부분이 있고, 예,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라든지 그런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네. 의도적으로 눈을 감는다라는 생각도 있거든요. 근데 네. 실제로 또 대화 보면 진짜 그런 걸 모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사람들도 있고 예, 진짜 그다음에 무식한 사람들도 있고, 우리 쪽에서 문제를 제기를 하면은 예, 그냥 그 무시 전략으로 나갑니다. 예.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생각하면 모르니까 무시하는 것 같아요. 모르니까 대화가 무시하는 안 사람들도 한 반은 되는 것 같고 예. 어느 정도 이제 그 얘기를 하면 그 좀 이해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한 반 정도 된다고 봐요. 근데 대단하네. 그 사람들은 내가 보기에는 무시 전략으로 예. 나가겠다. 예. 예. 자 그렇게 해서 그들이 쓰는 그 전략으로 과연 나라 크게 큰 틀에서 한번 저 나라의 운명을 한번 생각을 해보셨는지 예. 그런 전략도 한번 저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저 잔머리만 쓰지 마시고 무시 전략이라는 이런 잔머리만 쓰지 말고 예. 예? 그렇게 해서 얻는 결과가 뭔지 예. 그렇게 해서 이 국가의 운명이 어디로 갈 건지 이 국민의 그 운명이 어디로 갈 건지 그런 큰 틀에서의 그런 그 머리도 좀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전략도 좀 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보면은 그 다문화, 그러니까 다문화라는 거 참 좋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과거 뭐 고대, 중세 이런 시절에는 사람들이 섞여야만이 네, 주로 이제 그 문화의 이동, 전파가 됐던 것 같아요. 네, 예, 뭐 결정적으로 물론 그 통상 거래를 통해 가지고 뭐 물건과 어떤 풍만 와 가지고는 어떤 양식만 오고 갔을 뿐이지만 결국은 사람이 움직여야 직접적으로 문화의 융합이 일어나고 어떤 새로운 재창조가 일어나고 그랬다라 생각되는데 그래서 어떤 정복 전쟁에 따르면 어떤 새로운 문화가 탄생하고 그렇게 했었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 세계가 뭐 안방처럼 됐지 않습니까? 굳이 사람이 섞이지 않더라도 네, 얼마든지 새로운 걸 배우고 또 장기 체류를 통해서 교류를 하고 그럴 수 있는 시대가 됐는데 이런 시대에 오히려 다문화를 얘기하면서 굳이 사람이 와서 섞여 살면서 각자의 삶의 영역을 배타적으로 확보하고자 하시고 이거는 오히려 보면 굉장히 좀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 그러니까 아닌가. 오히려 이게 말이죠. 예, 다양성을 해치는 결과로 나가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그렇게 되죠. 예, 예. 그들이 그 다문화주의자들이 그 주로 내거는 구호 중에 하나가 또 이게 다양성이라는 문제인데 오히려 이렇게 해서 다양성을 갖다가 해치는 결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지금처럼 아까 사회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지금 다문화는 인정을 해요. 예, 다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않습니까? 여기 다문화 들어오는 거 누가 저 반대합니까? 여기 지금 그 서울, 그다음 전국을 들여다보세요. 우리 고유 문화도 있지만은 외국에서 들어온 그 문화, 그다음에 그런 그 상품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 그게 바로 다문화 아니겠습니까? 그건 우리가 저 수용을 한단 말이죠. 예? 근데 만약에 여기가 사람까지 들어와 가지고 여기서 저 그 섞여서 같이 살게 된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해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결과가 일어난다. 그 다양성을 해치는 일 아닙니까? 오히려 문물이 왔다 갔다 하고 그다음에 사람 교류가 정착이 아닌 그야말로 여기서 그 비즈니스 차원의 그다음에 문화 교류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들고 나는 것은 얼마든지 개방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우리 문화를 갖다 좀 더 다른 그 문화와 결합을 시켜가지고 좀 더 풍부한 그런 새로운 점의 그 우리 문화를 갖다가 창출을 해낼 수도 있는 거고. 예. 예,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코 반대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 미국인 소설가가 유튜브에 올린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이면은 뭐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다문화화 됐는데 거의 네. 원래는 멜팅 팟을 얘기했지만 그 샐러드 볼이 돼 버렸어요. 네. 근데 그 양반이 하는 말이 굉장히 시적절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화란 그 고유한 도덕적 가치관을 수반한다. 라고 하면 다문화라는 건 한 사회 내에 다양한 도덕적 가치관이 혼재한다는 얘기인데 그게 가능한 거냐 그게. 그 결과는 바로 전쟁이다. 그런 얘기예요. 충돌이고. 그래서 결국은 다문화라는 것은 상당히 좀 그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좁은 땅에서 4대 어떤 열강들 틈에서 첨예한 정치 군사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 외국인들이 여기서 정착을 하고 그다음에 정주를 하고 국적을 따게 되면은 그들의 그 문화가 이제 여기서 공존을 하고 충돌을 한다. 그럼 내부 분열이 일어나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외부 이웃 나라들이 그 개입을 하고 이거 나라 엉망돼요 잘못하면은 더군다나 이 좁은 나라에서. 예. 그래서 오늘 그 민족주의, 그다음 민족 그리고 국민, 국가의 관점에서 잠깐 저희가 또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좀 벌써 얘기 나누다 보니까 한 뭐 1시간 가까이 좀 그래요?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일단 요 정도를 일단 순서를 마무리하고 그 네. 이어서 또 진중한 그 부분 뭐 저 동화주의라든지 이런 또 저희가 또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도록 하죠. 예, 예. 감사합니다. 안녕들 하십시오. 예. 예. 예.